이번 시간에는 잔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잔디, 적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난지형.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잔디는 들잔디죠. 들잔디. 우리나라 잔디 떼짱이다 그러면은 들잔디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생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죽죠. 그래도 죽은 게 아닙니다. 또 봄이 되면 싹이 나오죠. 주로 지하줄기로 번식을 하니까 주로 우리는 이거를 떼짱으로 번식을 시키죠. 물론 종자 번식도 가능해요. 그런데 떼짱을 사다가 그거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게 퍼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많이 퍼지고 뭐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또 흙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종자 번식도 가능하지만 주로 지하줄기로 번식을 많이 하고 여름에 생장이 활발하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죽는다. 그죠? 한지형, 서양잔디죠. 주로 가을에 그 생장이 활발합니다. 생장이 활발하고 주로 종자로 번식을 하죠. 종자로. 주로 종자 번식을 한다. 켄터키 블루 글라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심는 게 켄터키 블루 글라스죠. 주로 가을에 생장이 활발해지고 선선할 때, 겨울에도 이거는 사철 푸르라요. 사철 푸르다. 얘는 그 지하 부분이 죽지 않죠. 서양잔디 한지형은.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버뮤다 글라스라는 놈이 좀 특이한 놈이 있는데요. 아니면 버뮤다 글라스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서양잔디입니다. 얘는 유래 자체는 원산지 자체는 서양인데 동양잔디 특성이 있어요. 즉 난지형이에요. 서양잔디지만 난지형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양잔디인데 난지형이다. 그래서 얘는 여름에 잘 자란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얘는 하이브리드 버뮤다 글라스는 종자 번식도 되지만 포기 번식이 또 가능하다. 그래서 포기가 나눠지면서 옆으로 자꾸 포기가 번식이 되더라. 요게 좀 중요한 잔디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골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골프장 그린의 그 예쁜 촘촘하면서 짧은 잔디는 도대체 무엇이냐? 벤트 글라스다. 골프장 그린 외의 장소는 그냥 들잔디를 쓰고요. 골프장의 그린은 벤트 글라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병충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충해 하면 굉장히 많겠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해, 병해, 그리고 뭐 빗자루병. 얘는 이제 그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어떤 이게 생물이냐 미생물이냐 그 경계에 있는 놈인데요. 요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벌레에 의한 거죠. 식엽성, 주로 잎을 갉아먹는 나방류, 미국 흰불나방, 대표적이죠. 미국 흰불나방은 무엇을 먹느냐?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를 먹죠. 플라타너스 잎을 먹어요. 이놈은 대부분 디프제, 나방 디프, 나방을 죽이는 약은 디프제라고 해요. 대표적인 식엽성, 잎을 갉아먹는 나방, 미국 흰불나방, 플라타너스 잎을 먹죠. 디프제라는 약을 써서 죽여야 됩니다. 흡즙성, 즙을 빨아먹는다.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우리가 수프라사이드, 다른 말로 메치온 유제라 그러죠. 수프라사이드, 메치온 유제 같은 말이에요. 응애, 얘는 붉은 거미죠. 살비제를 써야 돼요. 살비제. 살비제를 죽여야 됩니다. 살비제. 응애 죽이는 약을 살비제라 그래요. 진딧물, 이런 것들은 즙을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잎을 먹느냐, 즙을 빨아먹느냐.
나무의 잎과 즙을 먹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그 웰빙이 뭔지 아는 것 같네요. 제대로. 천공성, 얘네들은 구멍을 뚫는 놈이에요. 뭐 하늘소, 무슨 측백하늘소, 측백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뭐 이런 측백나무과의 그 구멍을 뚫고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놈이죠. 그래서 하늘소, 좀 이런 놈이 있으면 천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식엽성, 흡습성, 천공성. 병에는요, 적성병, 적성병, 흰가루병 2개만 제가 적었는데, 물론 이건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향나무에서 전염되는 적성병, 잎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뒤에 징그럽게 털이 나죠. 여기 빨간 반점들이 생기고 뒤에 막 징그러운 하얀 털이 나요. 향나무에서 옮겨와서 꽃사과, 모과, 배나무 잎에 옮겨갑니다. 흰가루병, 나뭇잎이 하얘지죠. 배롱나무나 사철나무, 장미에 하얀 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빗자루병, 대추나무가 빗자루처럼 막 잔가지가 발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열매도 없고 잎도 떨어지고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서. 벚나무는 잔황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뽕나무라든지 오동나무에도 같은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벚나무만큼은 달라요. 같은 빗자루병인데 원인균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뭐 파이토플라즈마라고도 하는데, 이제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런 뽕나무, 오동나무에 쓰는 거는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이 되겠습니다. 약 이름이 이거를 1000배 희석해서 이제 수관 주사를 주죠.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 얘 벚나무만 조금 원인균이 다르다. 이것도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고, 병충해에 대해서 계략적인 거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필기 내용이죠. 일단은요, 방한조치. 춥죠? 수피가 얼어 터집니다. 수피가 잘 얼어 터진다. 배롱나무와 단풍나무는 수피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꼭 녹화마대 같은 걸 감아줘야죠. 녹화마대가 가장 좋죠. 수목의 수간, 줄기를 감는 데는요, 녹화마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작업 속도도 빠르죠. 집이나 뭐 새끼줄로 감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녹화마대가 제일 좋아요. 이식목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올해의 다른 지방에서 가져온 나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비, 비료를 주는 거죠. 유기질을 주는 게 좋죠. 유기질 비료는 주로 가을에 줘서 겨우내 침투해서 땅속에 흡수돼서 봄부터 효과를 발생시키죠. 화학 비료는 바로 줍니다. 봄에 바로 주는데, 문제는 토양의 산성화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를 뿌리기도 하는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유기질 비료가 좋고요. 이식 언제 옮겨 심을 거냐? 봄, 가을이죠. 봄, 가을에 옮겨 심는 게 제일 좋죠. 한여름에 옮겨 심으면 말라 죽고 한겨울에 옮겨 심으면 얼어 죽죠. 상록화렵수 종류는요, 특히 남부지방 가면은 상록화렵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부산이나 해남이나 제주도나 이런 그 남쪽 따뜻한 지방에 가면은 상록화렵수가 많죠. 조경수로 많이 쓰이죠. 아외나무라든지 후박나무라든지 후피향나무, 돈나무 굉장히 많아요. 상록화렵수가 먼나무, 식나무, 가시나무, 장마철에 옮겨 심으면은 좋습니다. 그 모종도, 꽃모종 같은 것도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는 게, 비 올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식하고 나면은 물 주는 거는 필수거든요. 이식목에 물을 안 주면은 난리 나죠. 죽죠. 그래서 관수는 물을 줄 때는 아침, 저녁이 좋습니다. 한낮에 주면은
두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잎에 물방울이 맺히면 볼록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햇볕에 잎이 타들어갈 수 있고요. 둘째는 그 뜨거운 햇볕에 증기가 발생해가지고, 물론 뭐 증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데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키 작거나 이런 나무 같은 거에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정은 가을 낙엽진 후부터 3월까지 하는 게 제일 좋죠. 특히 추위에 약한 나무는요, 약전정을 해야 돼요. 추위에 약한 나무, 예를 들어서 상록화렵수, 아직 나무 안에 물이 들어있죠. 낙엽수는 겨울에 물을 빼버려요. 그런데 상록수는 겨울에도 몸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전정을 하면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정을 하실 때 추위를 타는 나무들은 강하게 굵은 가지를 전정하지 않습니다. 철쭉류는 꽃이 진 직후에 전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겨울에 전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가을 낙엽진 후부터 3월까지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철쭉류는 꽃이 안 펴요. 왜냐하면 꽃봉우리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겨울에 전정해버리면 내년 봄에 철쭉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쭉류는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벚꽃놀이를 해야 되는데 벚나무는 전정을 안 하는 나무로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가을 낙엽진 후부터 3월까지 우리 이 벚나무 좀 제대로 키우자 해가지고 전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벚꽃놀이 망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쭉류는 꽃이 진 직후에 하시고요. 벚나무는 되도록이면 전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전정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썩어 들어가는 굵은 가지를 전정하면 썩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목 관리는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